라는 이런 욕설들, 그 이외에 뭐 듣보잡이라고 했다든지 저 망할년 뭐 이런 것도 이제 모욕죄가 인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은 몇 가지 표현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명예훼손죄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소하고 고소당하는 죄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공연히. 두 번째, 사람을. 세 번째, 모욕한다. 공연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모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대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과 친한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욕을 한 경우에도 나랑 친한 가족들이 이 외부에 떠벌리고 다니진 않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 이 경우에도 공연성을 부정하여 모욕죄를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입니다. 사람이어야 해요. 사람 이외의 것은 안 됩니다. 법인은 포함이 됩니다. 죽은 사람은 포함이 안 됩니다. 사람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요.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술자리에서 학생들을 앞에 앉혀놓고 아나운서가 되려면 모두 다 져야 하는데 할 수 있겠어? 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아나운서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나운서를 모욕한 것이다. 이게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가 됐죠. 왜? 사람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 이 아나운서라는 어떤 집단만 이제 얘기한 것으로 개개별의 그 아나운서를 구체적으로 지칭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가 두 번째 요건입니다. 자, 세 번째 요건은 모욕적인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욕설들은 대부분 포함이 되고요. XX라는 이런 욕설들, 그 이외에 뭐 듣보잡이라고 했다든지 저 망할년 뭐 이런 것도 이제 모욕죄가 인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은 몇 가지 표현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그러지. 너 공황장애야? 뭐 나이 처먹은 게 자랑이니? 이런 표현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할지언정 모욕한 것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뭐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았습니다. 자, 한국어 표현은 정말 다양하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뭐 원칙 같은 건 없지만 판사나 검사분들이 적절하게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모욕죄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것들 대화 맥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인정하냐 안 하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욕죄는 초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벌금이 나오게 돼요. 벌금이 나오더라도 이건 어떻게든 전과니까 피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과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배상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모욕죄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자신의 표현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모욕죄에 고소당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상담을 하시고 선임하셔가지고 전과가 안 남도록 하시는 것이 인생에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환 변호사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